자, 지금부터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전달할 거 전달하고 그다음에 수투를 할 건데 우선은 시간표 좀 잠깐 안내를 하고 시작할게요. 시간표 안내를.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여름방학이 되면서부터 고3 아이들이 다 모의고사로 빠지니까 평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고3 시간표가 되거든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에는 둘 다 7시에 오셔서 10시에 가는 시간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알겠죠? 목요일부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시험 끝나고 막 이래서 좀 어수선해서 전달을 안 했던 거여가지고, 목요일 날부터는 7시까지 오시면 돼요. 알겠죠? 7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토요일 날에도 시간표가 좀 바뀌는데, 토요일 날에도 시간표가 좀 바뀝니다. 토요일 날 시간표가 좀 바뀌는데, 이렇게 바뀝니다. 토요일 날 시간표는 4시부터 6시까지가 수투 수업이고요. 그다음 6시부터 8시가 확통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통은 이제 제가 수업을 들어갈 거고요. 어쨌건 토요일 날 이 시간대로 오랜만이다. 살아 있었어? 비 많이 오지 지금. 야, 그래도 너 비 많이 온 거 치고는 안 젖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표가 조금 바뀝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 고3 시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걸려요. 어떤 게 걸리나요? 요, 그래요? 요 때는 우선은 제가 당분간은 영상 촬영을 좀 한번 해놓고 네가 혹시 시간 조정이 된다면 안 되면 따로 내가 이건 해줄게요.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어찌됐건 토요일 날 시간은 이렇게 그 다음에 화요일과 목요일 날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고3 시간표로 여러분들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3 시간표. 그래서 시간표는 이렇게 바뀌는 거고 평일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가 아마 방학 기간으로 3주 일반적으로 잡았습니다. 방학 때 시간표는 어떻게 되냐면 방학 때 시간표 말씀드릴게요. 자, 방학 때 시간표는 화요일과 목요일 날에는 6시부터 8시까지 그 다음에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2시간씩 수업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방학이 짧아서 이게 3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수투를 다 끝내려면 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목에는 수업 시간도 이렇게 조금 늘면서 어쨌건 이렇게 수업이 되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가 있냐면 요 해당하는 거에 일일 테스트가 있는데 일일 테스트는 5시부터 6시입니다. 이때 일일 테스트에서 뭘 볼 거냐면 기본적으로는 개념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유형 테스트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 그래서 만약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지는요. 이거 제출을 안 하시면은 토요일 날 뭐 다른 날 무조건 나오셔서 해야 됩니다. 이거. 알겠지? 그러니까 바로 통과를 하시도록 조교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요거는 뭐 이 시간에 안 왔다. 그러면 안 온 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그 해당하는 회차의 테스트지를 나중에 봐야 돼요. 어찌됐건.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어디 여행 갔다 온다라고 하면 봐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방학 시간표는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 방학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아니라 수학 방학이겠네요. 학원 초중은 아마 고등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초중은 7월 말쯤에 있지만 저희는 언제 있냐면 저희 학원 수학 방학입니다. 수학 방학. 수학 방학 시간표는 8월 15일부터 해서 이게 아마 금요일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이면 며칠이지? 18일이냐? 이때가 저희 학원 방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가 학원 방학입니다. 알겠죠? 아니다. 목요일부터구나. 목, 금, 토, 일. 목요일부터인 것 같아요. 목요일부터. 목요일부터. 어찌됐건 이렇게 학원 방학은 이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교재를 받으셨는데
교재 말고도 또 다른 거를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참고입니다. 제가 이 교재 만들 때 개인적으로 저는 마풀을 조금 좋아하는데 마풀이 좀 잘 만들어진 교재예요. 제 개인적으로 내신 대비 차원에서. 그래서 마풀의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마풀과 모의고사 문제를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간 교재는 마풀과 그 다음에 일반 시중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제가 편집해서 놓은 문제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내가 다른 문제집을 풀겠다라고 하면 마풀 말고 다른 거를 사서 푸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마풀 혹시 샀다고 하면은 근데 이게 완전 문제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샀어요 이미? 그럼 뭐 풀었어요? 그러면 뭐 그냥 푸셔요. 문제 똑같지는 않을 거니까 거의.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 이거 하나만으로 좀 부족하거든 방학 때는. 그래서 뭘 하느냐? 여러분 우리 지난 겨울 방학 때 뭐 풀었어요? RPM 풀었잖아, 그지? 근데 RPM을 아마도 다 풀지는 못했을 거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보고 있는 교재랑 RPM 이 두 권을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정도만 하시면 돼. 물론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설명 듣고 내용 파악한 걸 가지고 RPM에서도 좀 확인하시고 알겠죠? 또 RPM에서 거기 내용 정리했던 것도 좀 확인하시고 해서 보시면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이 수투를 다 끝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는 요 주차부터는 이렇게 수업 시간은 여러분 그래서 거의 변동사항 없다, 그지? 거의 그 방학이나 뭐 이때나 오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똑같이 여러분들 이제 3학년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1학년들은 그 앞쪽에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1, 2학년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1학년들이죠. 여러분들이 2학년들은 이제 3학년 시간표니까 이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상황 파악은 시간표 좀 정리됐을까요? 방학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진행됐다가 물론 이제 방학이 끝나면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방학이 끝나면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토요일 날 시간표는 변동사항 없다. 방학이든 아니든 토요일 날 시간에는 변동사항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동일하다. 토요일 날은 동일하고 수투가 미분이랑 적분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수원보다는 좀 쉽다라고 느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선배들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고 나서 한번 배우고 나서 둘 중에 좀 어떤 게 더 쉽게 느껴라고 하면 수투를 보통 통상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수투를 쉽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개념을 또는 그 구조적인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시간이 막 넉넉하게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름방학이 너무 짧기 때문에 최대한 진도를 조금 많이 나가줘야 돼서 함수의 극한부터 정리를 할 건데 혹시 방학 때 개념 정리나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같이 좀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칠판에 정리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테스트 시간 때 개념 테스트 해가지고 다 볼 것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메모하시면서 보세요. 알겠죠? 메모하시면서 보세요. 혹시 A4 용지가 없으면 제가 A4 용지 드릴 테니까 적어가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A4 용지 갖고 올게요. 잠깐. 혹시 A4 용지가 필요한 사람? 있어요. 거기 정리된 거 있네. 그거 보면 되겠다. 좋아요, 좋아요. 넌 시험 몇 개 틀린 거야? 시험지 봤는데 실수 못 풀었던 게 있어? 하나? 삼각함수 부분이야? 아니면 수열 부분이었어? 삼각함수 활용. 그게 마지막 문제였나? 몇 개 틀렸어? 1등 컷이 몇 점이야? 아직 안 나왔어? 잠시만 나와. 자, 지금부터 제가 내용을 정리해가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쭉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건 아니니까 그때 방학 때 적어놨던 것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더 훨씬 많이 될 거고 그리고 외우는 과정을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겠다는 게 아니라 흐름을 잘 외웠으면 좋겠어요. 흐름을.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수투라고 하는 과목이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수투라고 하는 과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고 하는 기본적이면서도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이제 이 극한의 부분집합으로서 극한을 이용해서 어떤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미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자, 미분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거의 반대가 바로 또 뭐가 되냐면 적분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죠. 물론 이제 이 미분 안에는 결국 미분이라고 하는 건 언어적으로 풀자면 미세하게 쪼개간다라는 건데, 이 수학적인 의미에서의 미분은 두 가지를 용어로 선택하죠. 도함수라는 것과 이 단어에서 배울 건 도함수의 활용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건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는 궁극적인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단원에. 미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은 함수의 그래프 개형입니다. 3차 함수를 처음 봤는데 우리는 미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3차 함수의 모양이 뭔지를 판단할 거고, 3차 함수의 모양과 관련해서 조금 더 나중에 갔을 때 이제 두 번째 수업이니까 세부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들을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적분 같은 경우도 크게는 두 가지죠. 미분되어진 함수에서 다시 미분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함수. 그걸 이제 적분 입장에서는 부정적분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적분이라고 해서, 사실 이 정적분은 언어적으로는 둘 다 뭔가의 유사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정적분의 핵심은 넓이라고 머릿속에 우선은 1단계 좀 점검을 해놓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3단원 적분은 어떤 연산의 입장에서 보자면 둘이는 역연산이지만 얘네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지점에서는 완전 달라요. 미분은 그래프 개형을 파악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진 내용이라면 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내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다만 이 둘이를 연산하는 과정에서는 둘이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정도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게 큰 개괄적인 내용이라면 오늘 저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할 내용은 함수의 극한이 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 그래서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내용 5가지 정도를 내용 정리를 쭉 한번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내용 파악도 해보고 옛날에 했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 첫 번째 이제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을 할게요. 함수의 극한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제목 1번이죠. 이게 1번, 2번 이렇게 3번이 있으면 바로 그냥 저는 이제 부분적으로 끊어서 갈게요. 함수의 극한. 자,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도 말씀을 드리기를,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뭐뭐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처음 듣는 내용일수록 그냥 어렴풋이 그냥 단순하게 외우지 마시고 이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극한은 뭐라고요? 한없이 뭐뭐하는 상태다. 그래서 사실은 극한의 의미가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부분적으로 좀 세밀하게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수학에서 배우는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누굽니까? 함수입니다. 함수가 한없이 뭐뭐하는 상태는 뭐라 그랬습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아직 뭐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지 않고 이 제목만 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있는 거다. 함수의 극한은 이런 거라 그랬어요. 정의역 x가, 쉽게 말하면 정의역 x가 한없이 뭐뭐하는 상태에 따른 함수값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값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까요? 자, 이게 바로 함수의 극한을 우리가 어떤 하나의 개괄적인 용어로 정리한다면 딱 이런 느낌인 거지. 함수의 극한이 뭐라고요? 함수는 함수는 fx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수학적 기호로서는 함수잖아요. 펑션 x. 무슨 뜻입니까? 정의역 x가 있는 거고 그 해당하는 정의역이 함수에 기능한다라고 하는 거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요걸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결국은 x가 한없이 뭐뭐하는 상태에 따른 누구를 보겠다고요? 함수값이 어떻게 될 건지를 보는 거로. 정의역 x가 한없이 뭐뭐하는 상태에 따른 함수값의 결과인데 그 한없이 뭐뭐하는 상태는 함수의 극한에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 그리고 한없이 뭐뭐하는 상태를 수학에서는 리미트라고 하는 기호를 쓰죠. 줄여서 리미트 이렇게 쓰시고,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은 정의역 x라고 했습니다. x가
뭐 하는 거냐? 한없이 커져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수학기호가 있는데 8을 옆으로 뉘어놓던 모양으로 얘는 이제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무한대라고 부르죠. 무한대. 개괄적인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좀 정리해 가볼게요. 자, 무한대라고 읽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는 참고로 무한대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하는 건데요? 이 무한대는 숫자는 아니지만 뭐 하는 거야? 수가 계속 커져가는 상태입니다. 멈추지 않고 커져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무한대는. 그리고 대상이 누구냐? F함수면 F함수, GX함수면 GX함수라고 이렇게 써지는 첫 번째 한없이 못마는 형태 중에 계속 커져가는 형태가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라고 보통 있죠. 양의 무한대라고 하고 X 정의역이 어느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 음수 쪽으로 계속 가까이 갈 때의 fx에 대한 극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살펴봤고요. 두 번 이건 개괄적인 거 아직 본격적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용어만 가지고도 머릿속에서 간단하게 베이스를 깔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베이스 깔고 있는 거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리미트 정의역, 제가 리미트를 이렇게 간단하게 원래는 리미트 이렇게 써야 되지만 뭐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버리기도 하고요. 뭐 저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보통 표시 많이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이때 a라는 건 특정한 상수야. 특정한 상수로 가까이 가는 놈은 이런 거지. y는 fx 함수가 있다라고 할 때 정의역 x가 선생님 이것도 역시 가까이 가는 게 극한이 됩니까? 그렇죠. 얘가 a로 가까이 간다. 그러니까 3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3으로 가까이 간다 치면 이 3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것은 정할 수가 없다. 2.9999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한의 개념이 되는 거고 또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3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올 수도 있으니까 3.00000000 이렇게 가면서 3으로 가까이 갈 수도 있어서 특정한 상수로 가까이 가는 것도 함수에서는 극한이 된다. 다만 이 특정한 상수로 가까이 가는 극한은 지금 보셨다시피 두 가지를 반드시 항상 따져야 된다. 자, 어떤 거 따져야 돼?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는 무슨 극한? 우극한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따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는 극한을 따져야 되는데 이걸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해서 특정한 상수로 정의역이 특정한 상수로 가까이 가는 극한은 반드시 뭘 확인해라? 좌극한과 우극한을 둘 다 확인을 하셔서 둘 다 같아야만이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쓰는데 어찌됐건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의 한없이 뭐뭐하는 상태는 정의역이 뭐하는 상태? 계속 커져간다는 걸 나타내는 기호인 무한대인 상태. 그게 음수 쪽으로 계속 작아져 갈 수도 있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가는 상태. 그 다음 x가 특정한 어떤 상수로 가까이 가는 상태에서 극한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걸 기본 베이스로 해서 우리는 5가지의 내용을 제가 내용 정리를 할 거니까요. 자, 반드시 먼저는 그냥 이러면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테스트는 요겁니다. 오늘 테스트는 얘야. 오늘 5시 반에 온 사람도 있습니까? 몇 명 왔습니까? 5시 반. 누구 왔어요? 왔어요? 오늘은 8시 반이 끝나면 개념 테스트를 통과하면 다 보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왜요? 개념 테스트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수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름방학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 대충 내용 알고 넘어가면 안 돼. 반드시 외워야 돼. 개념은 반드시 알아야 돼. 짧은 기간일 때일수록 여러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자, 1번. 그럼 이제 첫 번째는 뭐냐? 함수극한의 첫 번째는 함수극한의 결과인 이 결과인 내용입니다. 함수극한의 수렴과 발산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야. 수렴과 발산. 그러니까 결국은 정의역 x가 한없이 뭐뭐한 상태에 따른 함수의 결과를 우리는 궁금해하는 거잖아. 그 결과에 대한 용어가 집약된 것이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
수렴하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는 건 여론 수렴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론 수렴,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는 걸 수렴한다라고 하잖아. 결국은 정의역이 계속 커져가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함수값은 계속 하나로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이제 이 함수값의 결과를 극한값이라고 하는데 극한값이 또는 다른 말로는 수렴값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극한값이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거나 극한값이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거나 테스트를 볼 때는 용어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적인 용어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너무 대략적으로 들어가면 안 돼. 좀 구체적으로 다 써야 됩니다. 극한값이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거나 하나의 값으로 일정할 때 일정해질 때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건 쓸 필요 없고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프적인 느낌에서 이해를 본다면 막 이런 느낌인 거지. 자, 해당하는 그래프가 있는데 해당 여기가 3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정의역이 계속 커져갔더니 얘는 함수값은 계속 달라지지만 무한대로 가까이 갔을 때는 뭐에 가까워지겠습니까? 3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3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극한값 또는 수렴값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건 이런 그래프인 겁니다. fx 함수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도 한없이 가까이 가면 커져가는 것은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그에 대응되는 값들이 계속 어디로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3으로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그래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그래프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냥 이런 상수함수야. y는 3이라고 하는 함수야. 자, 한없이 계속 커져가더라도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계속 일정한 값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 커져가더라도 계속 일정한 값이잖아. 자, 이렇게 극한값이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는 것도 극한값이고요. 하나의 값으로 일정한 것도 역시 극한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수렴을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 뭐 우리가 이런 걸 막 서술형으로 쓰는 건 아니고 이해 차원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 발사는 뭐냐? 이게 다 둘 다 한자어거든. 발사는 펴다 발자에 흩어질 산자야. 그러니까 알 수 없다라는 모른다라는 거지. 발사는 뭔데요? 라고 하면 수렴의 반대입니다. 수렴하지 않는 것. 수렴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세 가지 상황이 수렴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은 첫 번째는 계속 커져가는 상태 또는 계속 작아져가는 상태 마지막 세 번째는 진동하는 상태. 그래프가 하나의 값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기만 하는 건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상황일 때가 진동. 알겠죠? 진동하는 상태. 세 가지가 바로 함수의 극한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세 번째 내용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극한을 공부하는데 베이스가 되는 거죠. 뒤에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베이스가 되는 거지. 자, 그게 뭔데요? 자, 극한의 수렴과 발산의 판정입니다. 수렴, 발산의 판정. 수렴과 발산의 판정입니다. 수렴과 발산의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가 극한으로 갔을 때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를 판정을 내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두 번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어진 fx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fx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요놈에 뭘 그려서 그래프 그려서 판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흔치 않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처음 보는 함수의 관계식이라면 뭐 1차, 2차 이 정도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지만 처음 보는 함수들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리기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좀 제한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하면 두 번째 방법이 있다 그랬죠. 두 번째는 저 여기다가 쓸게요. 두 번째는 밑에다가 쓰시되 저는 여기다 쓸게요. 두 번째는 뭐냐? 식의 대입. 거의 대부분 식의 대입을 통해서 찾는 거지. 어떤 느낌이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정의역 이럴 때 함수값이니까 우리 함수값 구하라면 어떻게 해? 함수값 구하라면 어떻게 해? 그냥 대입하는 거잖아, 정의역을.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해서 계산할 거냐 그래프 그리지 말고 대입을 해보는 거지. 여기다가 이렇게 x에다가 이게 숫자는 아니지만 커져가는 상태, 엄청 큰 커져가고 숫자가 계속 커져가는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집어넣어 놓고 여기서의 관계식을 통해서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넣어보면 이 넣었을 때의 결과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건데 그거를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미리 알자는 거거든요. 자, 선생님 대입을 해봤을 때 몇 가지를 써드릴 테니까 잘 봐봐. 자, 내가 넣었더니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였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커져가는데 x제곱 더하기 뭐 x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야. 그럼 난 여기다가 뭐 하겠어요? 대입을 하겠죠. 무한대 제곱 더하기 무한대야. 자, 무한대 제곱은 이미 무한대에서 커져가고 있는데 또 제곱을 했으니까 커져가겠죠. 이거 결과는. 그럼 선생님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면 결과가 뭐겠어요? 이거 말하지 않아도. 무한대로 발산할 거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또 무한대 더하기 상수 또는 빼기 상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제곱 플러스 3이나 마이너스 3이 딱 있는 거야.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무한대 제곱 더하기 3이나 빼기 3인데 무한대는 계속 커져가고 있는 거에다가 3을 더한들, 3을 뺀들. 결과는 계속 뭐 하겠습니까? 커져가는 거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결과는 뭐다? 무한대라는 거죠. 무한대라는 겁니다. 또 당연한 거겠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뭐가 되겠습니까? 무한대가 될 겁니다. 또 상수분의 무한대. 상수분의 무한대도 뭐가 될까요? 무한대가 됩니다. 이건 나누기 하는 거니까 마치 이런 거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3분의 x제곱이야. 그럼 이거는 3분의 무한대 제곱인데 얘가 계속 커져가고 있는 거 숫자에 나누다 보면 숫자는 작아지는 것이 마련이기는 하지만 이 멈추지 않고 갈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될 거다? 얘는 커져갈 거다. 그런 느낌이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들 중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할 형태가 있죠. 그게 뭡니까? 아주 중요한 거. 무한대분의 상수가 나올 때는 뭘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이 문제 풀다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요소. 왜 그러죠? 라고 하면 이런 식 하나를 가지고 한번 봐볼까? fx 함수가 리미트 이렇게 할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x분의 1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떻게 그려져? x분의 1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 유리함수로서 쌍곡선 이렇게 그려지는데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얘네들은 계속 내려오는데 밑으로 내려가진 않으니까 뭐에 가까워진다고 보면 될까요? 0에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대입을 하면 뭐야? 무한대분의 1이지만 결과는 뭘로 수렴해 가고 있습니까? 0으로 수렴해 가고 있다 보니 여기에 어떤 큰 수가 오더라도 고정된 상수라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조건 얼마라고? 선생님 여기에 100이 있으면요 그래프가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그려질 뿐이지 한없이 가까이 가면 얘 뭐 할 수밖에 없을 거다? 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분자에 어떤 상수가 있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자, 그런 거 하나 하고 마지막 하나 딱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자, 마지막은 이거 이제 선생님 대입을 해봤더니 0분의 상수꼴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0분의 상수꼴. 이때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때 0은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무한소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0분의 상수꼴은 어떻게 될까요? 0분의 상수꼴은 얘는 무한대가 되는 거다. 무한대. 왜요 선생님?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1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런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건데 참고로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양의 0 플러스 우극하는 가까이 가면 계속 끝없이 함수값은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얘는 뿔마가 붙어야 되겠죠. 뿔마. 하여튼 무한대로 발산한다가 중요한 겁니다. 0분의 뭐 하는 경우는요? 상수꼴은요. 0분의 상수꼴. 이 6가지는 머릿속에 완전히 좀 갖고 있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형태. 물론 여기 안 써드렸지만 이런 것도 당연히 무한대다. 루트 안에 무한대가 있어도 뭐다?
무한대라고 보시면 돼요. 루트 안에 무한대가 있어도. 왜냐하면 루트는 숫자를 작게 만들잖아. 루트 9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얼마야? 3이란 말이야. 작아진단 말이야. 하지만 무한대는 커져가는 상태의 숫자다 보니까 얘는 그대로 역시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이런 걸 쓰면서 좀 느꼈다면 덧셈이거나 상수를 빼거나 곱하기 할 때는 결과 나오는데 선생님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요. 또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요. 또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또는 0분의 0꼴. 0분의 0의 형태. 이런 몇 가지 형태들은 얼핏 봤을 때는 선생님 이거 약분하면 1일 것 같고 이거 빼면 0일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얘네들이 숫자가 아니라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태라서 얘네들은 참고로 뭐 이거 약분하고 싶겠지만 알 수가 없다. 자, 이건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따로 이런 형태들은 여기서 판정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얘는 판정을 못 내린다 알겠지? 판정을 못 내리는 형태를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부정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부정형. 알겠죠? 부정형의 형태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밖에 없어요. 한 번 다 배워서 막 처음 들을 때는 뭔 소린가 막 이렇게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조금은 뭐 그때 했던 내용들도 생각을 하시면 정리하는데 편할 것 같아요. 천천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저거 다 써야 된다잉. 그러면서 식에 대한 대입에서 한 가지 안 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특정한 상수로 가까이, 물론 특정한 상수로 가까이 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특정한 상수로 가까이 가는 극한은 반드시 뭘 따져야 된다? 두 개를 따져야 되면 알겠죠?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져주셔야 돼요. 리미트 x가 a-라고 하면 딱 이 마이너스가 뭘 말한다고요? 좌극한, 왼쪽에서 가까이 올 때의 극한값과 리미트 x가 a 플러스 이게 뭐겠습니까? 우극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최종적으로 뭐 해야지만이 같아져야만이 뭐 한다라고 말하냐면 이런 상황이 같다가 돼야만이 뭐 한다?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지만이 뭐 할 수 있다고?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수렴한다. 그럼 이게 만약에 다르면요? 설령 얘가 좌극한이 수렴하고 우극한이 수렴했다 하더라도 같지가 않으면 발산입니다. 알겠죠? 또는 하나는 수렴을 하고 하나는 발산했어요. 역시 같지 않으면 무조건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이해되셨을까요? 이게 잠깐만.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벌써 수업 끝났어? 왜? 왜 무슨 일이 좀 있어? 그래? 이거 숙제는 몇 번까지냐면 직선의 방정식 전까지거든. 몇 개 안 돼. 더 많이 풀어도 되는데 100문제를 내줄까? 근데 너무 적다. 뒤에 심한 문제가 몇 개 없어. 평면좌표는 안 되겠다. 100문제 가야 되겠다. 미안해. 직방 끝까지는 아니고 101번까지. 이렇게 하자. 104번까지. 104번까지 알겠지? 밖에 비 많이 오냐? 조심해라잉. 자,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번인데 요것과 관련된 문제 유형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 그래프 주어진 다음에 수렴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특수한 형태의 함수에서의 극한. 제가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개념 정리할 때는 여기까지 설명을 했었을 거야 아마. 그죠? 자, 세 번째 거도 같이 이제 네 번째 거도 써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갑니다. 자, 네 번째 거 써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선행할 때는 여기까지만 했었을 건데 이제 지금 우리는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번째 갈게요.
자, 이제 특수한 형태의 함수에서의 극한입니다. 뭐 별거 없고요. 두 가지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불편해하는 함수. 절대값 포함한 함수의 극한. 절대값 포함한 함수의 극한. 절대값 포함한 함수의 극한. 자, 절대값 포함한 함수의 극한은 핵심은 이겁니다. 범위를 고려해서 쪼개서 나타내는 거야.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가는데 x-2분의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딱 있어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알겠죠? 자, 지금 현재 딱 어떤 상황이냐라고 한다면 우선은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대입을 하면 뭐 0분의 0꼴이 나오는 상황이라 사실은 이제 이런 거 우리가 대충 배워서는 알고는 있지만 처음 한다라고 하면은 어찌됐건 이걸 뭔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지? 그 정리의 기본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아무것도 안 한 상태라면 무조건 이 특정 상수에 대한 극한은 뭐 따져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 따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 딱 나오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야? 리미트 x가 2보다 작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니까 범위가 고려가 된 거죠. 좌극한이라고 하는 게 바로 범위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야. 2보다 작으면 이 안에 있는 놈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그렇죠, 음수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2차 함수를 빨리 그래프 그려보세요. 이거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x축하고 만날 건데 는영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하고 여기가 2거든. 근데 2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쪽에서 올 때 그래프는 밑에서 오는 거니까 요 놈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음수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요거는 식은 어떻게 써지면 되냐면 x-2분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인데 요거 참고로 이렇게 약분약분 되거든. 그죠? 얼마만 남습니까? x 플러스 2. 그리고 x가 2로 가까이 간다는 거 여기가 그대로 대입하면 되거든. 4에다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입니다. x-2분의 2 플러스라면 아까 위에서 가까이 올 거기 때문에 얘가 양수라서 그냥 나오죠. x제곱 마이너스 4 이런 식이 되면 약분하면 여기는 x 플러스 2만 남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4가 나오는데 좌극한의 극한값과 우극한이 서로 뭡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놈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오는 문제들이 나오면 극한값에서는 쉽다라고 생각하면 돼. 뭐만 고려하면 될까? 뭘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고 할 때 그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양수야, 음수야만 따지면 돼. 양수면 절대값 없애고 나서 극한값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음수야라고 하면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절대값 없애고 나서 계산한 다음에 약분할 거 있으면 약분해놓고 그 다음에 대입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느낌을 하나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실제로 여러분들 개념 테스트 볼 때는 요것만 쓰면 돼요. 알겠죠? 절대값 포함한 함수의 극한은 뭐만 고려해? 범위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렵지가 않은데 절대값에 관련해서 이미 고1 때부터 배웠던 내용들이 부담스러워 여기는 상황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가우스 함수의 극한입니다. 가우스 함수의 극한. 가우스 함수도 이미 우리가 막 그래프도 보면 막 계단식으로 가고 막 끊겨 있고 막 점 찍어져 있고 막 이러잖아. 부담스러워 여길 수 있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가우스. 딱 요거 하나만 알면 돼. 가우스의 정의가 뭡니까? 가우스. 그걸 넘지 않는 최대 종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1이 나오면 얼마야? 3입니다. 3.9가 나와도 얼마인 거야? 그 다음에 3이 나와도 얼마인 거야? 3입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결과값이 뭐란 이야기야? 정수야, 정수. 알겠죠? 정수로 나온다는 거야. 그럼 가우스 함수의 극한은 필연적으로 정의역 x가 정수 범위 쪽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부연속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지. 리미트 x가 가우스 함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뭘 따지면 되는 거냐? 좌극한과 우극한 따지는 거야.
좌극한 고려인데 x가 n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가우스 x는 얼마라고 생각하면 될까? 이때 n은 정수야. 알겠죠? 그래서 이 가우스의 극한 문제는 여기에 뭐 3.5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나오면 땡큐지 그냥. 그걸 넘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보통 정수가 나올 거야. x가 n 플러스로 가까이 할 때 가우스 x는 얼마라고 생각하면 될까? 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때 이 느낌입니다. 가우스 x가 n-로 가까이 간다는 건 정수 n보다 살짝 작다는 이야기거든. 예를 들어서 마치 이런 느낌. x가 3-로 가까이 가는 가우스 x는 이 x가 3-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라고 내 머릿속에 인지하면 좋을까? 2.999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넘지 않는 정수니까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이때는 n-1 이렇게 빼기 1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는 2가 되겠죠. 여기서는 2가 되겠죠. 여기서는 2가 될 건데 지금처럼 정수의 n에다가 좌극한이면 그 정수 n에다가 하나를 빼주면 돼. 좌극한. 왜 좌극한일 때는 하나 빠지는 거고 우극한일 때는 왜 그대로 집어넣은 n값입니까?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잘 이해 안 됐나 보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야. 숫자로 한번 봐볼게요.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가우스 x라는 것은 이런 느낌으로 받아줘. 가우스 안에 3.000000 이런 숫자가 딱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얼마가 되겠어요? 3인 거야. 그래서 이 가우스에서 정수의 우극한이 오면 이 정수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니면 내 마음속에 그냥 3.000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가우스 3 마이너스 딱 이렇게 오는 상황이라면 내 마음속에 헷갈리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3 마이너스라고 하는 걸 어떤 느낌으로 가져주라고 x는 2.9999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야. 그럼 그걸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이거 얼마라고 써야 될까? 2. 자, 이 내용을 제가 일반화시켜서 n이라고 하는 정수의 우극한이면 이 정수의 값이 딱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뒤에 연속에서도 많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세 번째 내용이 뭐냐? 세 번째 내용은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합성함수의 극한. 우리가 정의역이 뭘로 가까이 갔을 때 함수 값을 보는데 그 함수 자체가 두 개 이상의 함수로 합성이 되어 있는 그런 극한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합성함수의 극한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이런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것을 합성함수 극한이라고 해. 야, 이게 좀 지저분해가지고 제가 잠깐 지우개 필을 가져올 테니까 잠깐만 이거 보고 계세요. 알겠죠? 지금 쓴 것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세요. 왜냐하면 테스트 볼 때 필요한 것만 딱 머릿속에 흐름만 이것도 갖다 주시죠.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 이 가우스에 대한 극한, 가우스에 대한 극한 볼게요. 가우스란다. 합성함수에 대한 극한 보겠습니다. 합성함수 극한. 자, 볼게요. 자, 이게 진짜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연속에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연속에서도. 주어진 함수를 봤더니 여기가 합성된 함수야. 이런 합성함수에서 특정한, 이 합성함수는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특정한 상수로 가는 극한을 물어볼 건데, 상수로 가까이 가는 극한이니까 무조건 두 가지를 따져줘야 됩니다. 첫 번째,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합성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할 건가요?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부터 시작하는 거야. x가 a 플러스로 가까이 가는 거의 대상은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이 gx가 뭘로 가까이 가는지를 잘 봐야 된다고. 이때 중요한 건 gx가 알파로 가까이 간다라고 치면 그냥 단순하게 알파만 쓰면 안 되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의 극한을 쓸 때 다시 한번 집중해 주세요. 합성함수의 극한은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때는 이 극한값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써야 되냐면 큰 쪽에서 가까이 갔는지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갔는지를 나타내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아니면 계속 일정한 값이냐 마치 이러라는 이야기야. 이 gx 함수가 잘 보세요. 특정한 상수 a로 가까이 가고 이때 a 지점에서의 값이 알파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놈이 우극한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오면 얘가 이쪽을 향해서 알파로 가까이 가고 있잖아. 이럴 때는 뭐라고 쓰라고요? 이럴 때 뭐라고 쓰라고? 알파 밑에서 가까이 갔으니까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갔으니까 뭐라고 쓰면 된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쓰시면 되는 거고 이걸 꼭 표시해줘야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일지 우극한 플러스일지 만약에 또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A고요. 요 지점이 알파라고 할 때 A 지점 A로 향해서 가까이 가는데 우극한이야. 근데 봤더니 그래프를 따라와서 가면 알파로 가까이 가는 거 맞는데 위에서 왔으니까 이때는 뭐라고 써야 되겠다고요? 알파 플러스라고 써야 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상황. 자, 여기가 A야. 그리고 여기서 대입했을 때 값이 알파야. 그럼 우극한이면 계속 일정하게 알파에서만 왔잖아. 그죠? 이럴 때는 뭐라고 쓴다?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냥 알파만 쓰면 돼. 이때만 알파만 쓰면 되는 거야. 그래프가 알파로 한없이 가까이 가긴 하는데 큰 쪽에서 가까이 올 때는 플러스를 꼭 기입해줘야 됩니다. 이 gx 밑에다가 알파 플러스인지 알파 마이너스인지 그냥 알파만 쓸 건지 이제 이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만 쓰라는 이야기거든. 밑에서 가까이 갔으면 알파 마이너스, 위에서 알파로 가까이 갔으면 알파 플러스, 계속 알파로 일정했으면 알파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났어. 여기서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만 쓰면 돼. f 알파 플러스면 여기서 f라는 함수에 알파로 향해서 가까이 갈 건데 우극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마이너스를 썼어. 그럼 f라는 함수에 알파로 가까이 갈 건데 좌극한. 그 다음 일정했어. 그냥 f 알파라는 함수값. 그게 바로 최종적인 극한값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지. 이 상황에 대한 느낌을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우선은 A로 향해서 가까이 간다면 요거 하나 쓰시고 그 다음 또 뭐도 하나 쓰셔라. 리미트 이제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GX. 그럼 요런 같은 경우도 역시 뭘로 향할 거다? 알파로 향했다면 만약에 여기다가 그대로 넣었더니 이 gx가 알파로 향했다면 위에서 가까이 왔어 알파 플러스라고 최종적으로 써주시고 만약에 밑에서 가까이 갔어 알파 마이너스로 써주시고 계속 알파로 일정하게 왔어 그럼 알파만 써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딱 총 세 가지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f 알파 위에서 가까이 왔으면 f 알파 플러스
F 알파 마이너스. 그 다음 계속 일정하게 왔으면 F 알파. 셋 중에 하나가 이제 선택된다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합성함수의 극한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저 x가 뭘로 가까이 간다면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가 뭘로 향할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향하러 가는 숫자만 쓰지 말고요. 위에서 향해 왔는지 밑에서 향해 왔는지에 따라 위에서 향해 왔으면 알파 플러스, 밑에서 향해 왔으면 알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일정하게 왔으면 알파만 쓰면 된다고. 알파만. 그러면서 마지막 딱 쓸 때 F 알파 플러스로 나왔으면 이제 F 함수에서 알파로 향해 갈 건데 오른쪽에서 올 때 극한값 최종적으로 얼마? 이때는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결과값만 딱 쓰시면 되겠죠. 결과값만. 이런 합성함수의 극한까지가 여러분들 마지막 네 번째 특수한 형태의 함수의 극한입니다. 절대값 들어가 있는 함수의 극한, 가우스 들어가 있는 함수의 극한, 합성함수의 극한에서 총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합성함수 극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너 벌써 다 풀었냐? 오케이.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유형 8번까지인데 26번인데 그럼 극한의 기본 성질까지 설명을 하고 극한값 계산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할게요. 그럼 38번까지가 여러분 숙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선은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이제 총 5가지가 있다 그랬지. 자, 오늘 제가 두 번째 것까지 써드리고 쪽지 시험은 본 다음에 바로 귀가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냥 다 8시 반에 귀가하고 다음 시간에 쪽지 시험 볼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따분하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처음부터 그때 나간 데까지 되네요. 아니요. 다음 시간에는 7시부터니까 먼저 테스트를 보고 8시 반에 수업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테스트를 보시고 만약에 테스트를 통과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시간에 일찍 더 불러서 테스트를 보는 걸로. 근데 이게 회차별로 테스트가 무조건 다 있는 거야.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부정형에 대한 극한 있죠. 극한값이 아직 뭔지 모르겠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 수가 없어. 저런 부정형의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 밑거름인데요.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뭐냐면 자, 이거 2번 맞지? 1번이 내가 함수 극한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썼지. 그 번호 때 그대로 유지해주세요. 함수 극한의 이거는 뭐 그냥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시그마 성질처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고 있으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요거는 여기 있는 거는 외우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렵지 않은데 뭐 요거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요. 함수 극한의 기본 성질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뭘 전제로 가는 거냐면 리미트 x가 뭐 무한대든 상수든 상관없습니다. 일정한 상수로 가까이 갈 때 fx의 값이 알파로 이미 수렴한다. 이제 수렴이 전제가 된 거야. 이제 이런 경우는 선생님, 그래서 왜 1번이 첫 번째 내용이 중요했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내가 판정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만약에 발산했다면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알 수가 없으니까. 발산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수렴은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가는 상황이니까 뭐 할 수 있겠어요? 2가지 이상의 함수를 가지고 계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함수 극한의 기본 성질은 기본적으로 뭐다? 2가지에 대한 함수의 극한값이다. 자, 이거 1대입니다. 자, 둘이가 수렴한다라고 할 때입니다. 둘이가 수렴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수렴하는 두 함수를 가지고 덧셈하거나 뺄셈하더라도 극한값은 그대로 뭐 한다라는 걸까요? 극한값은 존재하고요. 그 극한값 자체가 이 수렴하고 있는 극한값의 합과 뺄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덧셈이야. 수렴하고 있는 두 함수의 각각의 극한값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둘이 더한 거의 최종적인 극한값 얼마입니까? 이 둘이 더한 거랑 똑같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 뺄셈이면 빼는 거랑 똑같다. 수렴한다면 그대로 따라온다는 거지. 마치 우리 시그마 성질처럼. 두 번째는 뭐가 되겠느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k 곱하기 fx
자, 시그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함수의 실수배가 되어 있는 것은 시그마 앞으로 튕겨나갈 수 있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앞으로 튕겨나가서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얘가 알파로 수렴할 거니까 K 알파다라고 이렇게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값에다가 실수배하면 그대로 극한값도 실수배한다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시그마에서는 불가능한 성질이지. 뭔데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곱하기 gx 두 함수가 곱셈하는 거는 시그마에서는 불가능한 성질이었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나누어서 한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랑 똑같다는 거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이렇게 하는 거랑 뭐 하다는 이야기일까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모아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뭐다?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이렇게 수렴값도 써버려도 된다라는 겁니다. 시그마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극한에서 가능한 성질. 마지막 이 네 번째 꼭 냅니다. 시험제 꼭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성질이 뭐냐? 뭐 여기서 나왔던 거랑 똑같은 건데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이게 말장난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나누기는 분수는 나누기잖아. 나눗셈도 성립합니다. 나눗셈도 성립을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분의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 요 놈은 알파분의 베타라고 쓸 수가 있는데 얘는 반드시 이 조건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주 시험 잘 나온다는 거죠. 뭔데요? 분모에 들어가 있는 놈의 극한값 있죠? 이 극한값이 절대 뭐가 아니어야 됩니까? 0이 아니어야 돼요. 왜? 아까 우리 잠깐 살펴봤듯이 0분의 상수꼴은 아까 뭐라 그랬죠? 0분의 상수꼴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게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수렴하는 것이 이제 알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분모가 뭐가 아니라는 거 꼭 따져야 된다. 나눗셈 할 때는 0이 아니라. 분자는 이 곱셈할 때는 상관없거든. 뭐 0 곱하기 하면 그냥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지만 나누기 할 때 0분의 어떤 상수나 0분의 이렇게 딱 나오면 무조건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그죠? 사실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극한값의 계산인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진행해 가고요.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대표 유형 문제들을 좀 한번 쭉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숙제할 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재와 함께 항상 같이 갖고 다니셔야 될 게 뭐냐면 RPM 교재 같이 갖고 다니세요. 알겠죠? RPM도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이 다 끝나거나 시간이 나면 RPM에서도 또 문제 중요한 것들은 다룰 거라서 RPM 갖고 다니셔야 돼. 자, 다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갖고 다니시다가 선생님 문제 볼 때 아니면 뭐 너는 없어도 되겠다 문제 풀이할 때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력업 거기도 그런 것도 다 풀었어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유형업? 아, 그럼 갖고 다니셔야 돼. 그거 부분에서 설명할 것들이 있어요. RPM에서는. 자,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뭐냐? 제가 말했던 함수 극한의 수렴 여부, 수렴과 발산의 판정입니다. 식으로 준 게 아니라 뭘로 줬어요? fx 함수를 뭘로 준 거야? 그래프로 줬을 때가 제일 쉬운 거야. 알겠죠? 그냥 그래프상에서 보면 되니까. f1이라고 하는 건 뭐야? 함수값이죠? 함수값은 어떻게 찾는 거야? 점 찍어져 있는 걸 찾는 거야? 1인집의 점은 여기 찍혀 있네요? 얼마예요? 0인 거죠? 그래서 틀렸네. 이게 0이라고 써야 되는데. 자, x가 0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뭡니까? 0인 지점을 기준해서 좌측에서 가까이 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선 따라서 가보니까 얼마를 향해서 오는 거야? 2로 향하는 거고 참고로 요 놈은 2고요. 자, 요 놈의 극한값은 2인데요. 함수값은 그 지점에서 점 찍어져 있는 거니까 점은 여기 찍혀 있네요. 여기 찍혀 있으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얘는 0인 거죠. 따라서 다른 거니까 얘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특정한 상수로 가까이 가는 극한은 좌극한, 우극한 따지라 그랬거든? 자, 마이너스 1로 오는 좌극한의 극한값은 선 따라서 가보니까 3이고요.
자, 그 다음 우극한은 선 따라서 와보니까 얼마야? 2란 말이에요. 둘이가 서로 다르니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맞는 거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설령 좌극한, 우극한이 둘 다 존재한다 하더라도 같지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래서도 좌극한, 이래서는 보니까 좌극한도 뭘 향해서 오고 있냐면 3을 향해서 오고 있고요. 우극한도 뭘 향해서 오고 있습니까? 3을 향해서 오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여기가 빵꾸 났지만 극한값은 서로 뭐 하는 겁니까? 같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데 이렇게 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마이너스 1 좌극한이니까요. 왼쪽에서 오는 거 극한값 얼마? 3이겠고요. 자, 0 플러스 0에서 가까이 오는 거는 0을 향해서 오는 거니까 얘 0으로서 둘이 더하면 3인데 그래서 뭐 틀렸다. 뭐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자, 이런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극한값 계산하는 수렴 여부 판정을 근데 이게 꼭 나옵니다. 수능에 2점짜리로 항상 나오다 보니까 학교 시험에서도 나올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뭘로 준 거예요? 식으로 준 겁니다. 식으로 줬을 땐 바로 뭐 하라 그랬지? 그냥 대입하라 그랬습니다. 대입.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굳이 뭐 그래프 안 그려도 됩니다. 이런 거. 자,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를 잘 봐야 돼. 선생님, fx 함수가 3보다 클 때는 2차 함수, 3보다 작을 때의 정의역은 1차 함수로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도 있겠지만 그릴 필요 없다. 왜? 물어보고 있는 걸 봤더니 어떻습니까? 자, 선생님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할 때 k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특정한 상수로 가까이 가는 극한은 무조건 뭘 따지라 그랬어요? x가 3 플러스 우극한과 x가 3 마이너스라고 하는 좌극한을 둘 다 따지라 그랬는데 x가 3보다 크다라는 건 3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니까 큰 쪽에 대응되는 함수를 fx 함수로 가져줘야 되겠죠? 이렇게 가져줘야 될 겁니다. 또 3 마이너스라는 건 3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니까 작은 쪽에서 오는 함수를 fx 함수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 놓고는 그래프가 없으니까 뭐 하시면 될까? 이때 이제 이거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지. 대입할 때는 누구만 집어넣으면 돼?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알겠지? 다음 함수는 자 그래프를 볼 때는 이 방향성을 고려하면서 방향을 오는 거고 지금처럼 식을 대입할 때는 그냥 우극한이라는 표시 정도만 되는 거고 숫자만 대입하면 돼. 대입하니까 9 더하기 3 마이너스 k로서 12 마이너스 k가 되겠고 여기서 3 마이너스라는 건 좌극한이라는 표시인 거고 극한값은 3을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k. 근데 이게 극한값을 가지려면 둘이 서로 뭐 해야 된다?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죠. 마k는 이쪽으로 오니까 2k가 될 것이고 자 마이너스 6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18 되니까요. 자 k는 얼마라고 쓰면 되냐면 9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라 뭐 여러분들이 어렵게 여길 필요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뭐 그냥 쭉 가벼운 마음으로 쭉 넘기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부담 없이 들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응용된 뒤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 불편한 요소가 되겠죠. 7번 갈게요. 7번 문제는 그냥 이것도 따지면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따지면 됩니다. 좌극한, 우극한 따져가면서 봐야 돼요. 자, 다음 중 fx 함수 그래프하고 gx 함수 그래프 두 개가 있고요. 다음 보기 중에 뭘 골라내래요? 극한값. 아, 이런 문제들은 뭐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지. 그냥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다. 뭐 이런 생각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풀 때는 자, 이게 다 쓰지 말고 이렇게 풀어버려 이제. 자, 선생님, 요런 함수의 극한값이 딱 나오면 x가 1 플러스 그 다음 뭐 1 마이너스 해놓고 그냥 바로 가. 각자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1 플러스라고 하면 fx 함수 입장에서 1 플러스로 가까이 가면 얼마야? 0 더하기. 자, 이거는 1 플러스로 가까이 가면 얼마야? 이거 극한이니까 2를 향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극한은 2. 자, 좌극한은 왼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따라와 봤더니 뚫린 쪽으로 가고 있지만 뚫린 쪽이 0이니까 자, 여기는 좌극한은 얼마를 향해서 가고 있어? 마이너스 2. 자, 둘이 더하니까 둘이가 다르네요. 그러면 얘는 볼 것도 없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갈게요. 여기 있는 거 뭐 상황은 이렇게 뭐 쓸까요? 이번에 이제 제곱된 함수에 1 플러스일 때하고 1 마이너스일 때로 가볼게. 1 플러스는 여전히 0이죠? 0 제곱해봤자 0이고요. 자, 이거는 우극한은 2죠? 제곱하니까 얼마예요? 4.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해봤자 0이고요. 얘는 방금 전에 확인했던 대로는 마이너스 2였는데 제곱하니까 얼마 됩니까? 4. 둘이가 어떻습니까? 같아져서 우극한, 좌극한이 같은 거네 라고 해서 극한값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다, 그지? 자, 세 번째는 fx 곱하기 gx입니다. x가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제 제가 리미트 이런 건 안 쓰고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하려고. 자, 그러면 1 플러스일 때 아까 이거 얼마라고 그랬어요? 0. 얘 얼마라고 그랬어요? 2. 곱해봤자 얼마입니까? 0. 1 마이너스일 때 얼마? 0. 1 마이너스 때 얼마? 마이너스 2. 곱해봤자 얼마가 되는 겁니까? 0. 둘이 같은 거네. 따라서 디귿도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에서 좌극한, 우극한 확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숙제할 때도 그러한 느낌으로 숙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아,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 이제 9번 문제를 딱 보니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특수한 형태의 함수에서, 그러니까 시험지 낸다면 특수한 형태에서 함수의 극한인데, 거의 대부분 합성함수 극한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절대값이 나온들, 가우스가 나온들, 제발 쫄지 마.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고려하면 되고, 가우스가 나오면 정수로 가까이 가는데 그 정수보다 살짝 큰 건지 아니면 살짝 작은 건지에 따라 큰 거면 그 정수로 수렴하는 거고, 살짝 작은 놈이면 그 정수보다 하나 작은 놈으로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딱 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바로 가면 리미트 x가 3 플러스라고 한다면, 잘 들으세요. 3 플러스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그지? x가 지금 3보다 크다 쪽이니까 이 함수를 가져와서 쓸 건데, 여기에 절대값 x 빼기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거든? 자, 절대값이 있는 모든 문제들은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x가 3 플러스라면 얘는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뭐 해야 되겠어요? 없애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때는 이거를 바로 여기다가 대입할 것이 아니라 약분이 된다라는 게 보이니까 약분을 하고 난 다음에 대입하면 돼요. 자, 약분을 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x 플러스 3이 돼서 결국 이 함수에다가 3을 대입하니까 얼마라고 쓰면 될까요? 6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우극한, 좌극한은요, 3보다 작은 쪽의 함수는 그냥 이런 뭔지 모르는 a라는 상수함수인데, 상수함수는 아무리 뭘로 가까이 가더라도 이 상수값이겠죠? 자, a.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둘이 같다라고 놔버리면 a는 6이다 라고 이렇게 써버리면서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2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아직 혹시 안 푼 사람도 있으면 지금 한번 풀어볼래요? 12번 가우스에 대한 극한입니다. 가우스에 대한 극한값 문제가 나왔는데, 가우스에 대한 극한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해당하는 놈이 얼마의 정수인데요. 그 정수보다 살짝 커? 그러면 그 정수 그대로 극한값이 되는 거고, 그 정수보다 살짝 작은 놈으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정답 쓸 때는 정수보다 하나 적은 정수를 써야 된다. 하나 적은 정수로. 그리고 이런 가우스 극한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1 플러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냥 1.0001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냥 대입을 해버리세요. 그게 제일 편해. 막 머릿속에서 막 그래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1 플러스면 이 x 자리에다가 1.000 얼마를 딱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칠판을 볼래요? 뭐 마저 계산하고 있는 친구도 마저 해도 되고요. 자, 잘 봐. 이런 느낌으로 하라는 이야기야. 가우스 문제가 나오면,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x가 1 플러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야? x 값을 내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라고? 0.0000 이 정도 생각하라고. 알겠지? 아니면 더 계산하기 편하게 1.1이라고 써버려 그냥. 알겠지? 그래도 괜찮아. 그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0.9가 된다고 생각해버려. 마이너스 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얼마입니까? 이럴 때 헷갈리면 0이라고 하지 마. 수직선에 나타내 그냥. 넘지 않는 정수니까 여기에 지금 찍혀있단 말이야. 넘지 않는 정수는 어디입니까? 0이 아니라 얼마 써야 되겠어? 마이너스 1인 거 알겠지?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이 부분에서 얼마를 써야 될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수직선에 그냥 표시해놓고 그걸 넘지 않는 정수는 왼쪽이지 오른쪽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이건 뭐라고 딱 써버리면 될까? 마이너스 1이라고 딱 써버리라는 이야기야. 이런 느낌으로. 가우스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 1을 마이너스잖아. 내 마음속에 그냥 어떻게 생각해버리라고 1 마이너스면?
그냥 0.9라고 생각해. 그냥 x를 0.9, 1보다 살짝 작은 거니까 원래는 0.999 이렇게 되겠지만 0.9 딱 집어넣어. 그럼 여기다가 0.9 더하기 2잖아. 그지? 계산하면 얼마야? 계산하면 얼마? 1.1이잖아. 1.1을 넘지 않는 정수는 얼마야? 1.1이면 여기 적혀있잖아. 넘지 않는 정수 얼마입니까? 1.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생각하라고. 가우스 문제가 나오면. 괜히 막 너무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1.0000 막 이렇게 쓰는 것도 난 너무 복잡해 라고 하면 그냥 1.1 이렇게 써버려. 1 플러스일 때 말하는 거야. 1 플러스, x가 1 플러스가 딱 나오면 x는 그냥 이렇게 딱 써버리고 x가 3 마이너스가 딱 나오잖아? 그러면 3 마이너스가, x가 3 마이너스로 가까이 간다고 한다면 x는 그냥 내 마음속에는 2.9라고 딱 놓고 그냥 그 2.9를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결과값에서 넘지 않는 정수 쓰면 돼. 넘지 않는 정수. 알겠지? 괜히 막 점점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 다음 밑에 거는 이제 가우스하고 절대값이 짬뽕 됐네요. 3 플러스라면 양수야 음수야? 이것도 헷갈리면 3.1 딱 집어넣고 계산해봐.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양수면 그냥 없어도 되죠? 마이너스 안 붙여도 된다는 이야기. 제 말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하면 될까? 이렇게 약분 가능하죠? 얼마만 남습니까? 약분했더니 2만 남는 거 이해될까요? 그럼 x가 3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어쨌건 계속 이건 일정한 상수값이니까 2라고 딱 써버리면 되겠고, 그 다음 3 마이너스면 내 마음속 2.9야. 2.9를 여기다 집어넣고 2.9 빼기 3이면 마이너스 0.1이니까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거 없애면서 뭐 붙여라는 이야기일까? 마이너스 붙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x 빼기 3이랑 여기 x 빼기 3 약분하면 마이너스 1만 남는데 마이너스 1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극한값은 이거 얼마로 쓰면 될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는 거. 그래서 C는 2가 되는 거고 D는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아까 A는 얼마였더라? 아까 A가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얼마입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인가요?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1.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보세요 라고 한 거니까 정답은 뭐 1인가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예요. 처음 풀 때는 이 가우스나 절대값이 나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렵다고 느껴요. 제가 아무리 쉽다고 말을 해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낄 수 있거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가우스 극한은 또는 절대값의 극한은, 절대값은 실제로 이런 거 딱 나오면 내 마음속에 숫자 하나를 딱 선정해. 3 플러스면 그냥 3.1. 거기다 집어넣고 양수면 그냥 절대값 없애고, 혹시 집어넣었더니 2.9 딱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 절대값 없애면서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 가우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면 1.1을 딱 집어넣고 그 숫자에 이게 헷갈리거든? 그러면 수직선에 딱 표시한 다음에 넘지 않은 정수는 바로 왼쪽에 있는 정수값을 딱 쓰면 된다고. 대충 점 찍고. 그러면 틀릴 리가 없다. 알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가우스하고 절대값이 들어간 기본적인 특수한 형태의 극한은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인데요. 야, 이거 여러분들 다 한 사람들은 미리 좀 많이 푸셔도 상관없다. 괜히 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제가 갑자기 진도가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학 때 한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방학 때 했던 것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이게 두 번째잖아요. 수어는 두 번째 할 때도 좀 어려운 게 있지만 수투는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할수록 훨씬 쉽게 느낍니다. 구조가 좀 잡혀있는 상태이기만 된다면 웬만한 문제는 그냥 다 풀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운 문제에서 이제 특이 케이스 어려운 문제들에서만 조금 있지 나머지는 그냥 다 보인다고. 봐봐라. 다음 함수에서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 봐야 되겠다.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입을 해도 되는데요. 대입을 해보니까 얼마로 가까이 갑니까? 이거 대입하면. 그래프 그려도 되고, 이건 좀 간단한 그래프니까 그래프 그려버릴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대입해도 되겠지만 그래프 그려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그래프니까요. 모르는 거라면 대입이야, 무조건. 모르는 대입. 이거 있단 말이야, 그치? 0 플러스로 가까이 가면 계속 올라가는 플러스 무한대. 자, 0 마이너스면 계속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는 수렴해야 하네? 안 하는 거죠?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니까 수렴하지 않지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몇 차 함수? 2차 함수네. 2차 함수인데 이 정도도 금방 그리겠죠? 능력했을 때 x절편이 마이너스 1하고 1인데 0으로 가까이 갈 때 어디를 향해서 가겠니? 마이너스 1. 자, 우극한도 어디를 향해서 가겠니? 마이너스 1이요. 요 지점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수렴하는 거 맞고요. 극한값 존재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fx 함수입니다. 절대값이 있네요. 절대값이 있으면 뭐 해야 돼? 범위를 설정해야겠죠?
자, 간단하게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0이 되는 값이 기준이다 보니까 0보다 커나 같다와 0보다 작다로 잡는 것은 우리가 일전에 고1 과정 때 했다. 0보다 크다면 그냥 나올 거니까 약분약분 했더니 fx 함수는 0보다 크다일 때는 계속 1이야.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나올 건데요. 그러면 약분약분 했을 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선생님이 이걸 굳이 뭐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0보다 크다일 때는 0 포함한 거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1.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거든. 자, 근데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우극한은 얼마를 향해 가겠습니까? 1. 좌극한은 얼마를 향해 가겠습니까? 마이너스 1. 극한값이 같지가 않네요. 따라서 디귿은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판정할 수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건데 이러한 지금 보기에 있는 함수들은 그래프를 그려서 판정할 수 있으니 그래프를 그려서 판정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식 대입해도 되는데 자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8번 문제는 뭐 똑같은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확장형 정도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문제는 아니고 그냥 확장형 정도. 아, 합성함수 극한이네요. 합성함수 극한. 합성함수 극한입니다. 합성함수 극한이야. 잘 봐. 합성함수 극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어떤 것 때문에 합성함수입니까? 여기는 합성함수 아니에요. 얘가 합성함수야, 그지?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다 합성함수야. x가 아닌 다른 어떤 뭐 플러스 1이 있든 마이너스 다 합성함수야. 물론 이런 경우는 치환해서 풀어도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합성함수 극한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는지 봐보세요. 자, 요거까지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 풀어오는 거는 극한의 기본 성질까지 풀어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은 또 하겠지만 우리가 방학 때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풀어갖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는 것들은 설명을 듣고 나서 푸시고요.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래요. 자, 여기로 가까이 가는 건데 지금 보시면 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 극한은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어떻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까? 2를 향해서 오고 있으니 요놈의 극한은 뭐 함수값은 일치하지는 않지만 극한값은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1입니다. 자, 이거 괜찮죠? 자, 그 다음 저는 이제 이거를 볼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대입해도 될 정도로 아주 간단한 식을 줬어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는 바로 대입해도 괜찮지만 실제로 요놈을 그리는 근본적인 제가 개념 정리했던 거에 입장에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돼. 자, 이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고. 빨리 그릴 수 있거든. 1차 함수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대충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 정도는 요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1 플러스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잖아. 그럼 얼마로 가까이 가겠습니까? 0으로 가까이 가죠? 근데 합성함수 극한은 가까이 가는 숫자만 쓰지 말고 뭐까지 쓰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가까이 왔는지 밑에서 가까이 왔는지 봤는데 얘는 이렇게 가까이 가다 보니까 어디서 가까이 온 겁니까? 위에서 가까이 왔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쓰라고요? 여기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기서는 0 플러스라고 이렇게 딱 쓰라고. 이게 합성함수 극한 방법이야.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구할 때는 뭐만 보면 될까? f0 플러스만 보면 돼. 여기는 함수가 f함수다 보니까 0 플러스면 이쪽에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왔더니 얼마를 향해서 오고 있어? 0을 향해서 오고 있어. 그래서 요놈을 0 이렇게 쓰시고 둘이 더하면 정답은 1이다 라고 풀어도 되고요. 어떤 친구들은 이게 워낙 간단하니까요. 설명은 합성함수 극한으로 했지만 선생님 이렇게 풀면 안 되나요? 어쨌든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잖아요. 부호까지 같이. 왜냐하면 안에 있는 함수들 같은 경우는 이게 바깥쪽에 있는 함수면 이거는 오른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만 따주면 되고 실제로 식에 대입할 때는 1만 대입하면 되는 거지만 사실 요 안에 거도 안에 거부터 먼저 따져야 되는 거라서 이때는 1 플러스니까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방향성입니다. 자, 1에서 1 빼니까 얼마예요? 0이죠. 근데 큰 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이거 뭐라고 쓰면 될까? 0 플러스라서 선생님 F0 플러스인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워낙 간단하니까 뭐 제가 이 x 빼기 1이라고 하는 놈을 굳이 그래프 안 그리고 있잖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다 하면 얘가 1.000 이렇게 될 건데 거기다 2를 빼면 얘는 0.0000 이렇게 될 건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0 플러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직접 대입을 해서 0 플러스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중요한 건 뭐다? 얘가 합성함수라는 거야. 합성함수의 모든 합성함수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한다? 요 안에 것이 뭘로 가는지가 중요한데 이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아니면 일정의 셋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대입해서 0 플러스인지 아니면 느낌적으로 그냥 0 플러스인지 이렇게 판단해도 충분히 간단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나올 시험 문제들은 복잡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그림 그려가지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안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어느 쪽에서 가까이 온다라고 하면 얼마인지는 금방 알 수 있거든. 대입하면 0이니까 0은 알겠는데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아니면 일정한지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판정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극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숙제는 지금 제가 설명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최소 20번까지 푸시되 아마도 29번까지 한번 풀어갖고 오시면 아니다 죄송합니다. 38번까지겠군요. 38번까지는 푸시는데 잘 모르겠다. 난 처음 하는 거 잘 모른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방금 한 대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반드시 뭐 먼저 본다고요? 개념 먼저 볼 거니까 그냥 다 써야 돼. A4 용지에다가 뭐 제목 같은 거 없고 이런데 그냥 통으로 대신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쓸 필요는 없는데 흐름이 똑같아야 합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는 그친 것 같으니까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